사람들이 9억도 비싸다 라고 했는데 이제 16억을 찍었습니다. 2018년 분양할 때 5억대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5년이 지난 지금 16억이 됐다면 3배가 뛴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소득도 3배가 뛰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뛰지 않은 소득이 제정신이 아닌 것일까요? 아니면 3배가 뛴 아파트값, 이 부동산 값이 미친 걸까요? 분명 둘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미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가당치도 않으면서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까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뛰었는데 이렇게 뛴 부동산으로 번 돈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 드렸었죠. IMF에서 경고하고 나면 가까운 미래, 머지않은 미래에 그렇게 되더라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지난 8월 29일 경기도 화성 동탄 2신도시의 동탄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건데요. 동탄역 롯데캐슬 34평이 1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거 거래 취소될 거다, 아니다, 등기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아파트는 21년 7월에 입주를 했는데 21년 1월 달에 분양권 거래가 한 7억에서 8억 정도의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거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이 위험하다고 사실 IMF에서도 경고를 하고 한국 부동산을 바라보는 해외 전문가들도 경고를 하고 있고, 또 가까이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도 경고를 하고요. 표용호TV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두가 참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2018년에 분양을 할 때 분양가가 5억 중반 정도 됐었는데 5년 만에 10억 이상의 이익을 본 겁니다. 뭐 이익을 봤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올라 있는 거죠. 사실상 지금 화성의 인구는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성 전체의 인구가 한 39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동탄 1, 2신도시에는 화성 전체 인구의 한 43%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근 도시인 안산, 용인, 오산으로부터 인구를 뺏어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서 인구 증가가 우리나라의 1위인 도시가 바로 이 동탄 쪽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이슈가 더해지면서 더 많이 지금 유입되고 있죠. 인구 증가 측면에서만 보자면 특징 중에 하나가 30, 40대 인구 비율이 73%나 된다 이겁니다. 엄청나게 젊은 도시입니다. 자, 경기 남부에 500조라고 하는 반도체 관련 돈 폭탄이 쏟아지죠. 엄청난 양의 일자리 창출이 예견되어 있는 도시인데,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인구 40만 가까이 되는 화성 동탄 지역 아파트 값이 전용 84제곱미터가 16억을 찍었습니다. 이쯤 되면 가격으로만 보자면 서울 마포구급입니다. 어쩌면 마포구를 슬슬 제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포구를 제낀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보세요. 강남 3구, 용산구 빼고는 마포구가 서울에서 집값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데, 이걸 제낀다는 것은 이제 뭐 강남 3구, 용산구, 그 다음 과천, 그 다음이 동탄이라는 겁니다. 물론 뭐 한두 개의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아파트 값이 튀어 올라왔다 이겁니다. 이런 동탄 아파트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서울의 금관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그리고 일산, 종로, 동대문, 다산 신도시, 부천보다도 동탄이 훨씬 비쌉니다. 자, 심지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경기 남부 수용화평이라고 합니다. 수용화평 뭐냐?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쪽으로 부동산 자산의 이전이 늦으면 어느 날 갑자기 벼락거지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만큼 핫하다는 뜻인데, 자, 동탄 아파트가 16억에 거래된 것을 보고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좌표를 딱 찍고 가격 상승을 유도한 것이다, 가격 상승을 거래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두 번째, 동탄은 일자리 측면에서 가격을 인정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30, 40 세대들이 이주를 많이 하는 곳이긴 하지만 30세대가 집을 사기에는 집값이 너무 올라왔다고 보진 않으십니까?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이죠. 사람들이 9억도 비싸다 라고 했는데 이제 16억을 찍었습니다. 2018년 분양할 때 5억대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5년이 지난 지금 16억이 됐다면 3배가 뛴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소득도 3배가 뛰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뛰지 않은 소득이 제정신이 아닌 것일까요? 아니면 3배가 뛴 아파트값, 이 부동산 값이 미친 걸까요? 분명 둘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미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가당치도 않으면서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까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뛰었는데 이렇게 뛴 부동산으로 번 돈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부동산 개발사들의 호주머니로 갔을까요? 아니면 시공사, 건설사들의 호주머니로 갔을까요? 아니면 사고 팔면서 남는 돈이 개인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개인들의 호주머니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걸 팔고 차익으로 다른 데를 이사 가려면 또 그만큼 돈을 써야 이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라서 개인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갔느냐? 땅으로 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개발해서 분양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었죠. 그렇다면 또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면 다른 땅을 사서 또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 돈이 그 다른 땅을 사는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은 계속 오르고 분양가도 오르고 우리들의 대출의 양은 늘어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쩌죠? 이게 제 힘으로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독자가 더 늘어난다면 좀 어떻게 말빨이라도 좀 서겠는데 아직 말빨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 댓글을 보면 강남에 집을 2채, 3채 갖고 계신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런 댓글입니다. 나도 집이 있지만 솔직히 집값은 내려야 한다.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 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죠. 20년 전부터 용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값이 뛰어서 30억이 넘어갔다. 30억이 넘어갔죠 거기가. 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살기만 했는데 그래서 이걸 팔고 아들 장가 가는데 집을 마련해 주려고 하니까 나도 갈 데가 없고 아들도 갈 데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딱 하나 좋은 건 있겠죠. 웰스 에펙트라고 해서 부자가 된 느낌이기 때문에 소비가 좀 늘어납니다. 자, 경기도 하남시 쪽 가볼까요?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에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던 아파트인데 미사강변 푸르지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살기 좋습니다. 여기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7월 14일에 11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자 이게요 지난 3월 달에는요 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보다 몇 개월 지나서 3억 원이 껑충 뛰어서 거래가 된 겁니다. 물론 이 아파트의 21년 최고가는 13억 5,500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때 선에서 보자면 86%, 85% 선까지는 다시 올라왔죠. 자, 집값 연착륙을 원하던 국토부에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아파트 값이 호황을 누리는데 금리가 비싸서 부동산 PF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아파트 공급이 줄어서 또 아파트 가격이 뛸 거라는 뉴스, 이런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반대로 중소건설사들이 파산하는 것도 80%가 늘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런 뉴스는 일단 귓등으로도 듣질 않는 시장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을 현자이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는 버블 터지기 전에 일종의 숨 몰아쉬기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뛰고 있죠. 이것저것 규제를 풀어주고 또 혜택을 주고 하면서 버블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 드렸었죠. IMF에서 경고하고 나면 가까운 미래, 머지않은 미래에 그렇게 되더라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가다가 버블 터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표영호TV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가 아니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자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